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기화학의 마지막인 계통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통분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침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떤 색깔의 침전이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수용액에 금속 이온이 단 한 종류만 있으라는 법이 없죠. 여러 개의 금속 이온이 동시에 하나의 수용액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어떠한 특정 금속 이온을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추출해내고 싶은데, 얘네들 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어떻게 걸러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계통분리가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금속 이온 중에서 특정 금속 이온만 제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계통분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수용액에 은, 구리, 철, 아연, 칼슘 이온이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이 많은 금속 이온 중에서 특정 금속 이온만 빼내려면 이 5개 중에 하나씩 침전을 만듭니다. 침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과지에 걸러내면 침전은 여과지에 걸러서 빠져나올 거고, 나머지 침전이 되지 않은 이온들은 수용액과 함께 여과액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침전으로 걸러낸 특정 금속 이온만 제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5가지 금속 이온들을 구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묽은 염산을 넣었다. 자, 그럼 묽은 염산하면 HCl, Cl- 이온이 있겠죠. 즉, 금속 이온들은 플러스 이온들이니까 마이너스 은이온과 만나서 침전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l과 침전을 만드는 금속이온 어떤 게 있었죠? 네, 은이온과 납이온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은 없으니까 여기서는 은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여과를 시켰을 때는 누가 나오느냐? AgCl이다 라고 하는 염화은 침전이 만들어지겠죠. 이 침전의 색깔은 무슨 색이었다? 네, 염소의 침전은 항상 흰색이었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온들 구리 2+, 철 3+, 아연 2+, 그리고 칼슘 2+, 이렇게 이온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어떠한 작용을 해주느냐? 황화수소 H2S를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럼 황화수소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황의 이온이 있기 때문에 황의 이온과 반응을 하는 애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 황과 반응하는 애들 보시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자, 그러면 이때의 수용액의 액성은 무엇이냐? 그걸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앞전에 위에서 뭘 넣어줬다? 묽은 염산을 넣어줬다. 산성을 넣어줬으니까 지금 이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산성 상태에서 황화수소를 넣어줬으니까 우리는 구은납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구은납, 무엇이 있다? 구리가 있네요. 그러면 구리는 황과 반응해서 CuS, 황화구리라고 하는 물질로 나올 거고, 이때의 이 침전의 색깔은 구은납은 모두 검은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은 애들이 여과액으로 또 빠져나올 겁니다. 자, 아까 전에는 Fe 3+였는데 여기에는 2+로 변했네요. 왜 그럴까요? 황화수소다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환원력을 가진 환원제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3+였던 이 철 이온을 환원시켜서 2+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로 바뀌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연과 칼슘 같은 경우에는 환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첫 번째는 이 수용액을 끓여줍니다. 끓여주는 이유는 아까 전에 들어왔던 이 황화수소를 완전히 날려보내기 위해서 한번 끓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끓여주지 않으면 남아있던 황화수소와 나머지가 반응을 해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끓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묽은 질산을 넣어줍니다. 묽은 질산, 즉 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력이 있는 산이었었죠. 자, 그럼 이 산화력 때문에 환원되어서 2+가 되었던 철을 다시 산화시켜서 3+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에서 3+로 바뀐 뒤에 또 반응이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모니아를 과잉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를 과잉으로 넣어줬을 때는 암모니아에서 재용해가 일어나는 침전이 있었고 재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침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철 같은 경우에서는 OH가 들어오게 되면 FeOH3가 되면서 지금 삼가 플러스니까 얘네들은 젓갈색 침전이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재용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침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소량의 NH3에서는 ZnOH2에 수산화 아연이 되었지만 흰색 침전이죠. 하지만 과잉으로 넣게 되면 얘가 차기온이 되면서 ZnNH3의 4라고 하는 차기온을 만들면서 재용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ZN 같은 경우에는 과잉으로 넣었다면 침전이 아니라 재용해 되어서 이온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즉, 침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철의 침전이 만들어지겠죠. FeOH3의 젓갈색 침전이 남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ZN2+와 Ca2+의 금속이온 중에서 하나를 침전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황화수소를 넣어줄게요. 황화수소를 넣었는데 아까 전에 넣었는데 지금도 넣죠. 그런데 아까 전에는 염산 다음에 넣었으니까 산성의 액성 상태에서 황화수소를 넣었다면 지금은 암모니아를 과잉으로 넣어준 상태에서 황화수소를 넣기 때문에 지금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기성 상태에서 황화수소와 반응하는 물질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연이 아시타, 테니스 하면서 아연이 시로 흰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ZnS, 황화아연이다라고 하는 흰색 침전이 만들어지고 남은 칼슘은 그대로 이온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남은 칼슘 이온도 우리가 제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칼슘 이온과 침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있었느냐? 존나 바카나 해서 황산이온 SO4 이가 마이너스와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것은 CaSO4라고 하는 황산 칼슘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수용액에는 남은 금속이온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금속이온들이 섞여있는 수용액에서 하나씩 제거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실험 조작을 우리는 계통분리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계통분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침전이 어떤 상태에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아래에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JU 관련된 질문만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EJU 관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